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2600이라는 종가상에서 신고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역시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이끌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국내 증시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흥 증시 전체적으로 같이 나타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금 자체가 신흥국으로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외인들의 매수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수출 관련된 시총 상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특정 업종만 산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사는 모습이 좀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종가상으로 2,602.59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예전에 장중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가 2,607포인트인데 사실 그 부분은 뭐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2,600이라는 자리 때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예전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다라는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매물이라든지 이런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사실 어렵지는 않았다 됩니다. 근데 이걸 넘어갈 때 아무래도 중심이 누구였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1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주 전체 매수가 1조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바로 1조라는 대규모의 매수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거래대금이 15조 5천억. 그러니까 앞전에는 거래대금이 많을 때는 17조, 18조 때까지 나타났던 모습에서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지만 상승 탄력이 더 좋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국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잡아져 있는 그런 상태인 얘기고, 투시라든지 기관에서의 물량이 그만큼 소진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에서는 매도가 역시 이어졌다 되죠. 그래서 기관에서 매도는 599억 정도 매도가 나타났는데 프로그램이 150번 들어왔다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2.41%라는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선물시장 자체가 대형지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 그런다. 장중에는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더 키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축소가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의 강세가 선물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적 매수는 만개 이후로 4만 3천 개 가까이 늘어났다 되고요. 롤오버 포함해서는 거의 6만 계약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만개일 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 지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택트라든지 소외받았던 쪽에서가 강세를 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쪽에서 강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다시금 대형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결국 코스닥에서의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를 했고 기관도 소폭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와 온도 차이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국내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입 동향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달 전체가 아니라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시장에서 11월 달부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부 경제적인 봉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타났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잘 나왔다고 됩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11월 20일까지 해서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1% 증가세를 보여줬다고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자수 자체가 하루 정도 더 있었기 때문에 일일 평균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약 7.6까지 올라왔다고 되죠.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럼 수출의 호조라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높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시총 상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의 실적 역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출이 증가가 나타난 것이 이제 무선 통신기기, 아무래도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21.9%로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되죠. 그리고 자동차 역시 11.9% 증가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IT와 자동차라는 이 두 개의 축이 수출의 증가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가 2010년도까지는 이제 제조업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수출 확산 지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출을 나타내줬다 되죠. 그러니까 수출 확산 지수 같은 경우 50이 기준인데 그 이상에서 나타냈던 것이 2010년, 2011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출 확산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최하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10년 동안의 평균을 넘어갔다. 고가의 평균을 넘어갔다 됩니다. 그래서 수출 확산 지수가 이렇게 고가에 넘겼다는 얘기는 향후 시장에서의 수출 전망이 밝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수출 관련주들 강세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만큼 수출 여건이 점점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보훈부 정책도 어느 정도 완화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앞전에 공방이나 이런 데서 해드리기도 했었지만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가 제조업의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향후 제조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중국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122억 위안, 그러니까 대규모의 순매수가 다시금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지지난주까지가 18조의 조정을 마무리했고 지난주 상승으로 마감했고 그리고 어제도 역시 1%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박스권의 상단 구간대까지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 고가에서의 매물을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미선물을 한 0.3% 전후로 선반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0.2% 정도의 강세를 보였고 다우지수가 1%대의 강세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된 백신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은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했다 되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첫 재무장관 후보로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 연준과 미 행정부가 동조화를 나타내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외적으로도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미국에서의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지표가 약할 거다 이렇게 저도 전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도 좋았고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고 백신에 대한 마찬가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우려도 완화시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강세가 상장 ETF보다는 가치 쪽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가치 같은 경우가 이제 중소형 쪽에서가 1.6, 2.4%니까 상당히 강했다.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도 역시 강세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애플이라든지 시총 최상위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하락이 떨어졌다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고 금 관련된 안전자산이라든지 헬스케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백신 개발사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통신 같은 방어주, 그리고 빅테크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4% 하락해서 22선 중반까지 떨어졌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43불선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인덱스는 1.94% 상승했다 되니까 어제 국내 증시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지 원달러 환율은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시장에서 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매수 자체도 수출 관련된 쪽에 대해서가 더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강세를 보였다가 된 것이 조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IT, 그리고 증권, 그리고 해운 이런 쪽에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나머지도 시장보다 조금 약하다 정도지만 상승을 보여줬다 된 거고 반면에 의료 쪽에서가 하라 그랬고 이제 내수 관련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볼 때는 예전처럼 언택트 관련주들의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시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지 않고 내수보다는 수출 쪽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우선은 삼성전자가 어제 외인들이 1조라는 규모를 샀는데 이 1조라는 규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림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르게 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말사기는 많이 샀습니다. 다만 한 이 규모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던 거고 LG화학을 많이 샀고요. 삼성 SD 같은 2차 전지 역시 많이 샀다 되죠. 그 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역시 많이 샀고 그 다음에 뭐 시장 전반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포스코, KB금융, 세트로 등 시총 상위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샀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세가 일부 종목에 국한되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들어왔다가 됩니다.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뭐 약간은 중소형 쪽에서가 매도가 강하게 출회된 그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매도에서가 이제 중형 제약사들이 주로 매도가 좀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규모 자체는 역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기간인데 기간에서도 이제 매수가 전체적으로 기간에서는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를 좀 하고 뭐 금융투자연대 소폭의 매수 정도 이렇게 끝났다는데 삼성전자, 세트리온, 하이닉스 같은 역시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좀 들어왔고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비슷하게 실이 어느 정도 대부분이 시총 상위 경기 관련 쪽에 들어왔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아무래도 기간에서는 작을 수밖에 없었다 되겠죠. 그다음 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는 주로 인버스 쪽에서 매도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네이버에 대해서 매도를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어제 대규모의 수주 발표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도 그동안 수주를 못했던 부분에서 어제 대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이 장중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목표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히 작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FM프라든지 일부 종목들 매도 나타났다. 근데 역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 됩니다. 자, 코스피 대형 지수인데 코스피 대형 지수로 보게 되면 이제 고가를 돌파를 했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맨 처음에 돌파가 나왔던 것이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나서 대형 지수 이렇게 돌파 나왔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런 순위 될 텐데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고가를 넘어갔다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대에서 승부를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박스로 볼 때는 박스 마디 하나를 딱 맞춰서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세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히든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실제로 밑으로 세게 떨어진다는 구조는 쉽지가 않을 거고 여기서 이제 기간에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간도 결국은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가 들어올 때 얼만큼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 마디폭을 뽑았을 때가 약 22% 정도 뽑았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약 15.3% 정도 뽑았기 때문에 앞전과 비슷한 N자형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폭 마디가 약 5% 정도 더 남아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제가 이제 12월 어느 날 이제 현금화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이번 주는 사실 2,600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넘어갈 수도 있다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가기 약간은 바랬습니다. 왜냐면 방송에서 다음 주에 해야 될 내용을 미리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방송할 내용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다음 주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국 이제 다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씩 보게 되면은 앞전에 이제 11월 6일 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때 지수가 2,416포인트 올라왔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박스 거래소의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2,415포인트 전후가 박스권 상단이고 이 마디폭을 하나 뽑을 때가 2,55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종가 라인 때가 2,555포인트 전후 딱 이 라인 때까지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좀 쉬다가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였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 폭 마디가 1차 마디폭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2차 마디폭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2699포인트 여기가 올해 연말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대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스권을 제가 계산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윗꼬리 아랫꼬리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는 염두를 하셔서 시장에서 연말 최대 목표치까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제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다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결 선물지수인데 연결 선물지수 갭보정 차트입니다. 갭보정 차트가 갭을 다 빼버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갭을 다 빼게 되면은 시장에서 앞전에 시장에서 실제 바닥을 만들었던 것은 10월 16일 날 바닥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고 나서 세기형 돌파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2달 반 동안의 세기형이기 때문에 사실 세기형 돌파가 이렇게 장기간에 만들어지고 올라갈 때는 사실 큰 조정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시장의 급등 형태가 잘 나타난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결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장에서 요 매물대 있던 자리 때 한 번 잠깐 쉬었고 그리고 이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던 매물대인데 이 라인을 지난주에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조금 더 쉬고 갈 거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라인 때도 바로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러면 연결 선물지수에서는 갭보정에서 현재 앞전에 고가 라인 때가 356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6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최소 돌파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고 가고 이 과정이 355포인트 이 라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날짜수적인 부분인데 이제 12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시장에서 우선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현물 쪽에서의 매수 규모 그리고 그 외적인 것들 다 포함하게 되면은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딱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 실제로는 44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조정, 상승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2월 10일에서 18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거의 대부분 마무리하자 이런 전략이었고 지금 제가 운영한 것도 대부분 다 이 구간에서 마무리한다 이런 전략을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대까지만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18일 지나고 나면은 뭐 사람들은 또는 시장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대치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서 왔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이번 주 똑같죠. 미증시에는 목요일날 시장이고 금요일날 오전장까지만 열린다. 그리고 소비 시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 이 부분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저께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다가 되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다가 되는데 이 부분은 기관에서 배당 투자를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남아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객 혜택금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정이 세게 들어오기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 사자라는 대기 매수가 더 많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최종 목표치입니다. 12월 10일에서 18일까지 해서 2699포인트 전후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이기 때문에 2670에서 2729포인트 딱 요 정도 될 텐데 요 구간대에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와 똑같이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할 거냐 아니면 신용물량이라든지 주 매물대에서 맞고 떨어질 거냐 그렇기 때문에 밴드가 좀 넓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 신규로 들어가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상승폭이 여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량을 얼만큼 더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를 하느냐. 결국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추천주에 하나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이제 11.3%까지 올라왔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익 마지노선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수익 마지노선을 65,100원으로 상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매매 스타일이 뭐냐면은 대형주를 매매할 때 한 스타일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주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지 수익을 꾸준하게 확보를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스타일을 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어저께 21%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로 97,700원으로 수익 마지노선 상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은 이제 5%대 수익 거의 동일하고 뭐 앞전의 가격대 동일하다 됩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1.65% 정도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손절가가 앞전에는 14,450원이었는데 손절가 역시 14,750원으로 소폭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소폭의 수익으로 됐고 현대위아는 소폭의 손실 거의 동일하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마디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가 덧뽑을 거냐 아니면 얘를 제외한 그 외적인 수출주가 뽑아줄 거냐 이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올해 제가 봤던 글이 마지막 라인하고 날짜까지 다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